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쪽에다 벙커버스터 투하를 했네요.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폭격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상황이 좀 급변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러도 할 것 같고 공격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란도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과연 어떻게 또 대응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고 트럼프가 2주간의 그런 시간을 주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그냥 무차별하게 폭격을 했어요. 과연 그게 핵시설이 다 없어진 건지, 이런 애들이 그 사이에 또 그 핵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인가? 그걸 하여튼 그런 물질들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핵시설은 파괴됐지만은 그 사이에 또 필요한 핵 원료 같은 것들은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전쟁 상황이 상당히 좀 긴급하게,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이제 회복을 했고, 증권가는 앞으로도 국내 증시는 그 정책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1일 미국의 그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서 코스피의 상승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제기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27.2포인트 올라서 3021.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은 건 21년 12월 28일 이후로 3년 6개월 만이죠.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어요. 지난해 8월 이후로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들은 지난달 말 순매수 전환 후 이달 들어서 매수 폭을 확대를 합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이번 주에 코스피 예상 밴드로 2,850에서 3,070을 제시를 합니다. 국내 주식 예탁금이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65조 원이죠. 여기에 도달하는 등 중시 주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코스피 연구점도 그 연일 상향 조정인데 신한투자에서도 코스피가 최대 3,400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로 내다봤고, KB증권 3,240, LS 3,200, 대신증권 3,150, NH투자증권 3,100포인트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지난 19일 발표된 2차 추가 경정 예산 역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추경안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수랑 결제 관련 종목, 증권과 건설 등 유동성 관련 종목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은 국제유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유가로 인해서 소비주기 실물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주식시장은 에너지주랑 방산주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기술주 소비재 등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그 엔화 등 주요 통화는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24일에서 25일 열리는 그 나토 정상회의에 이목이 좀 쏠립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이어가면서 한국의 방산 관련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정책 수혜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등 해서 그동안 소외된 업종 등을 추천 업종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중소벤처의 기업 지원책도
신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데 아직 코스닥으로 온기가 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바이오 업종은 R&D 투자나 바이오 특화 펀드 등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주요 일정은 23일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 24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그 기대 지수 발표, 24일 5일에는 나토 정상회의 등이 있네요. 그래서 내일 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증시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이 유통업종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봅니다. 보니까 그 투자증권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증시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 상반기는 올해를 기대해서 투자를 하지만 하반기 중반 정도 가면은 내년을 고려해야 한다. 그때부터 상반기에 좋았던 그런 주식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어서 상반기 수익률이 약간 부진했지만 실적이 괜찮다면 투자 심리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조선 실적을 보면 괜찮고 그 다음 디램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서 반도체는 덜 올랐다고 강조를 하네요. 다음 내수 관련 부분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 유통주, 편의점 관련된 그런 주들이 부정적인 내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죠. 소매 판매라는 흐름을 봤을 때 계속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잘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지혜가 필요하겠죠. 투자의 노하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나중에 투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다는 거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 보니까 올해 저점 대비 두 달 만에 33.1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고 밸류업 지수에 담긴 기업들의 증시 반등 국면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수익률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서 운용하는 액티브 ETF 성과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 액티브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끌려 가지고 갑자기 액티브 ETF가 재미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 상위 3개가 다 모두 액티브 ETF네요.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이게 20.7%, 같은 기간에 밸류업 지수 상승폭 13.98% 크게 웃돌았고 하이닉스도 12.6%, 삼성 6% 정도 6%였죠. 최근에 반등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 그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률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죠. 두산LBT 그리고 하나이에로스페이스 이렇게 주도주 비중도 높더라. 그래서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가 한 달 동안에 16.5%, 트러스턴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15.1% 이렇게 올랐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한번 그 밸류업 ETF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해요.